최근에 저희 탈모 인구가요. 네.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글쎄요. 한 1,000만 정도 인구가 된다고 합니다. 오, 와. 예, 탈모가 그런데요. 저희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예. 뭐 남자들이 가장 많이 고민을 하는데요. 그렇죠. 최근에는 이 남성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합니다. 이 여성분들도 네. 머리가 많이 빠진다고 하는데요. 네. 그러니까 이 외모에도 관심이 많고 또 나 여자분들은 괜찮아라고 했는데 네. 어떻게 보면 이렇게 머리가 빠진다 그러면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게 되겠죠.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저희가 이 여성 탈모에 오. 대해서 준비했습니다. 네네네. 그래서요 이렇게 탈모에 대한 걱정, 가령 원인은 무엇인지 또 어떻게 치료하는지 오늘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마실 주실 김주영 원장님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네, 김주영 원장님 자리에 나오셨네요.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말씀하기 중입니다. 예, 이 탈모 얘기를 하니까요.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갑자기 내 얘기 아니야? 하고 귀가 네. 번뜩하신 분들 되게 많을 것 같아요. 네. 보통은 뭐 저도 예전에는 탈모 뭐 나하고는 아무 관계 없어라고 했는데 사실 최근에는 저도 좀 걱정이 되곤 합니다. 네, 원장님. 그런데 이 네. 탈모에 대한 기준 아마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오늘 먼저 이 탈모에 대한 기준 그런 거에 대해서 먼저 좀 알아볼 것 같은데요. 네. 탈모의 기준 과연 어떤가요, 원장님? 예, 병원을 찾으시는 그 상담자분들은 보통 머리카락이 빠지는 개수에 되게 민감하세요. 그래서 어떤 분은 오늘 평소에는 한 100여 개였는데 오늘 200개가 빠졌기 때문에 자기는 분명히 탈모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입추도 지났고 처서도 지나서 완연한 이제 절기상으로는 가을이지 않습니까? 네. 가을은 휴지기 탈모가 가장 많습니다. 만약에 평소에 평균 100개가 빠졌다면 지금 이 시기엔 200개가 빠진다고 해서 내가 유전성 탈모는 아닙니다. 그 매일같이 빠지는 휴지기 탈모는 되게 그 휴지기 탈모는 영구적이지가 않기 때문에요. 매일같이 털갈이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6개월 이내에 다 회복이 됩니다. 근데 우리가 두려워하고 겁내하는 그 유전성 탈모는 회복이 전혀 되지 않고요. 꾸준히 악화가 되기 때문에 염려스러운 것입니다. 그러면 유전성 탈모와 휴지기 탈모가 있는 것 같은데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보통 또 출산하고 나면 머리가 정말 우수수 빠지거든요. 그렇죠. 되게 걱정이 많더라고요. 그럼요. 이것 때문에 굉장히 걱정하시는 분들 많은데 혹시 이 임신하고 나서 또는 출산 후에 나타나는 이 탈모는 휴지기 탈모라고 할 수 있나요? 네, 맞습니다. 네. 임신하면 분비되는 호르몬의 영향에 의해서 매일같이 빠지던 털갈이가 중지됩니다. 근데 출산을 하게 되면 임신성 호르몬이 분비가 중지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지난 10달 동안 그 중지되었던 그 휴지기 탈모가 우수수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치 대머리가 될 것처럼 머리가 매일같이 몇백 개씩 빠지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휴지기 탈모는 일시적이기 때문에 6개월 이내에 모두 회복이 되어야 합니다만 만약에 유전성 여성 탈모 소인을 갖고 계신 분들은 그 굵기나 혹은 그 개수가 100% 회복이 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정말 이 탈모 굉장히 궁금하긴 한데 원장님 말씀대로 저는 또 남성 탈모는 많이 들어봤어요. 네. 그런데 여성 탈모 역시 요즘에 많이 고민하시는데 네. 정확히 여성 탈모는 또 어떤 특징이 있나요? 이제 여성분들만이 겪는 것은 아닙니다만 보통 말씀드린 것처럼 일시적이지 않은 것이 가장 문제가 될 것이고요. 유전성 탈모가 그 대표적인 것이라 할 수 있고요. 여성분에게만 있는 영구적인 탈모는 갱년기 탈모가 있습니다. 폐경기 이후에 호르몬의 변화에 의해서 생기는 탈모 또한 영구적입니다. 이렇게 탈모의 원인이 굉장히 다양하네요. 그리고 아까 유전성이라고 얘도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네. 근데 이런 거 말고도 또 다른 다양한 유전 말고도 다양한 원인들이 있을 것 같아요. 과연 이런 탈모의 원인 또 다양한 원인 어떤 것들이 있나요? 사실 다양하게 여성분들이 겪을 수 있는 탈모는 스트레스 탈모 혹은 네. 심한 다이어트, 산후 등등이 있습니다만 대부분이 일시적입니다. 영구적에서 문제되는 것은 역시나 가장 염려스러운 유전성 탈모가 있고요. 말씀드린 갱년기 탈모 또한 영구적입니다만 그것은 유전에 의한 것이 아니라 호르몬의 변화에 의한 것입니다. 유전성 탈모란 태어나면서부터 타고나는 것입니다. 집안 내에 탈모인이 아무도 없더라도 내가 탈모면 그것은 유전입니다. 그렇다고 후천적으로 생기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고요. 유전자는 복잡하게 엉키면서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 확률을 계산할 수는 없습니다만 목의 탈모는 만약에 할머니, 엄마, 내가 탈모다. 그럼 내 이후의 3대도 탈모가 생기는 것으로 논문이 있기 때문에 그 심각성은 매우 높습니다. 그러니까 뭐 3대 이상 목에 탈모가 있다라고 하면 나도 탈모가 있을 수 있고
있구나라고 의심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남성들만 저는 유전 탈모가 좀 걱정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예. 여성들도 이렇다고 하니까 사실 근데 주변에서 보면은 이 탈모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은 여성분들이 흑채를 네. 쓴다든지 네. 부분 가발을 한다든지 뭐 또 연예인들 같은 경우에 사진 찍을 때 뭐 이마 이런 쪽에 좀 많이 가리기도 하고 네. 저도 방송할 요새 때 저는 문신도 하는 네, 분들도 맞아요, 봤어요. 맞아요. 예. 뭐 그런 식으로 해서 반영구라든지 이런 것도 하고 예. 저도 오늘 주제가 또 탈모니까 예. 약간 이게 풍성하게 해달라고 했거든요. 아. 이런 식으로 조금 이렇게 신경을 많이 쓰는 것 같은데 이런 임시 방편들이 오히려 탈모를 악화시키는 게 아닐까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좋은 질문이시고요. 사실은 가장 큰 오해가 모자 쓰면 머리 빠진다, 혹은 퍼머 염색하면 머리 빠진다 하시는데 틀립니다. 네. 그래서 탈모 유전이 없는 분들은 예를 들면 전 세계 군인, 경찰분들 모두 다 대머리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네요. 그래서 모자 써서 탈모가 생기는 게 아니라 탈모가 있는 분이 모자를 너무 오래 자주 쓰면 탈모가 더 빨라지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유전 탈모가 없는 분들은 걱정하실 게 없고요. 유전 탈모 있는 분들은 모자를 너무 오래 쓰신다거나 하는 머리카락을 당기는 그 행동이 지속되는 그 어떠한 행위는 하지 않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또 평소에 이렇게 하는 것도 주의도 중요하지만요. 네. 또 저희가 이제 관심이 많고 실질적으로 머리가 빠지는 것 같다 그러면 여러 가지 치료법을 찾게 되거든요. 근데 네. 보통 우리 통상적으로 요새 방송도 많이 보면 뭐 샴푸도 있고 또 네네네. 약도 있고 뭐 어떻게 보면 심지어 관리해주는 여러 군데들도 있는 네,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런데 네. 이런 데들에 관해 뭐 다닌다고 해서 꼭 좋아지는 건 아닌 것 같은데요. 과연 네. 이런 탈모에 관한 치료, 과연 좋은 방법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사실 여성의 경우에는 특별히 네. 탈모를 예방하거나 치료하는 방법이 아직은 전혀 없습니다. 사실 일부 바르는 약이 있기는 합니다만 솜털이 날 뿐 부작용은 있는 머리카락이 다 빠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작은 이득을 위해서 큰 피해를 감수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저는 권하지를 않습니다. 네. 그래서 명확한 치료가 없다 보니 방금 원장님 말씀대로 뭐 샴푸를 쓴다, 맥주 효모를 먹는다, 모바일 영양제, 한약 등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만 효과는 제로입니다. 그래서 유전성 여성 탈모에게 효과가 입증된, 임상적으로는 논문적으로 효과가 입증된 것은 MMX라는 주사 치료가 있는데요. 기존의 모낭 주사 혹은 매조 주사의 장점을 복합적으로 효과를 높인 치료입니다. 그래서 얇고 짧은 바늘을 두피에 직접 치료하는데요. 자칫 잘못 시술을 하면 오히려 두피가 두꺼워지는 흉터를 남기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 지금 MMS 치료 얘기해 주셨는데요. 네. 지금 저 화면에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예, 설명 좀 맞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게 동영상에 보이시는 것이 지금 MX라는 주사 치료인데요. 말씀드린 대로 이전에 그 효과가 얕았던 주사 치료를 복합적으로 한 것이고 비밀은 약제가 아닌 진동입니다. 자극에 의한 효과이고요. 지속적으로 한 3, 4주의 텀을 두고 효과를 보시기 위해서는 지속성을 가지고 치료를 하셔야 되는데 깊이와 세기가 만약에 올바르지 않을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두피에 두껍고 질긴 흉터를 남기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됩니다. 지금 얘기하신 대로 어떤 특별히 약제뿐만 아니라 약제가 아니라 결국은 그 깊이와 아니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시술하는 분의 그 노하우가 굉장히 이거가 중요하다고 중요하습니다. 하겠네요. 그런데 가장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사실 샴푸나 등 두피 관리는 두피에 대한 관리 아닙니까? 예. 그런데 탈모는 머리카락 혹은 두피의 문제가 아니라 피하 지방층에 있는 모낭의 증상입니다. 그래서 두피를 관리하시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고요. 머릿결을 좋게 하는 것도 아무런 의미가 없고요. 모낭에 직접적인 효과가 있는 치료를 하시는 그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샴푸라든지 이런 두피 관리 같은 경우에는 특별하게 모낭에 그렇죠. 이렇게 영향을 예. 미치는 치료가 아니기 때문에 보다 좀 적극적인 필요가 탈모에는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굉장히 중요한 말씀 들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이게 그것도 모르고 계속 샴푸하는데 왜 나는 계속 탈모가 생기지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그렇죠. 있을 것 같은데 예. 아무래도 좀 효과가 있는 치료가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이런 치료법 중에서 어쩔 수 없이 뭐 모발 이식을 해야 하는 경우가 생길 것 같은데 원장님 모발 이식 많이 보셨나요? 네, 뭐 모발이식 많이 보죠. 저는 네. 뭐 하는 경우 주위에서 네. 몇 번 뵙긴 했는데요. 뭐 그렇게 뭐 대부분 모자를 쓰고 다녀서 어떻게 되는지 잘 맞아요. 모르겠더라고요. 생각보다 티가 안 나는데 이 모발 이식 어떤 건가요? 사실 탈모는 기다린다고 좋아지지 않고요. 네. 지속적으로 악화만 될 뿐이니까 사실 탈모가 일어나지 않는 후두부의 모낭을 탈모 부위에 이식을 하는 방법밖에는 개선의 여지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은 후두부에서 채취를 해야 되는데요. 일단 여성 탈모 환자분들은 아쉽게도
후두부조차 머리카락의 상태가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선천적으로 머리카락 개수도 적고 얇기 때문에 일단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충분한 모발의 양이 나와야 되는데요. 빈모이다 보니까 뽑아낸 곳에서는 머리카락이 자라지 않는 비절개만으로 많은 모수를 채취하면 후두부가 이제 탈모가 심해지는 거죠. 네. 그래서 비록 우리나라 분들이 원하지는 않지만 칼을 대는 절개 방식을 반드시 도입을 해야 하고요. 특히 많은 양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절개와 비절개를 복합적으로 채취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채취 방법은 절개식이 있습니다. 칼을 사용해서 합니다만 모낭을 하나씩 분리해서 이식을 하여야 하고요. 비록 시간도 짧게 걸리고 비용은 낮지만 후유증이 좀 오래 간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비절개식은 우리나라 분들이 가장 선호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후두부가 빈모이신 분들은 아무래도 한계가 있을 것이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절개와 비절개를 혼합해서 하는 방식이 선천적으로 후두부조차 빈모인 여성 탈모 환자분들에게는 가장 적합한 채취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사진을 보시면 절개 흉터와 비절개 흉터를 이제 비교를 하는 사진이 있는데요. 절개 흉터라고 해서 무조건 눈에 띄는 게 아닙니다. 절개를 해서 흉터가 넓어지는 게 아니고요. 오히려 살성이 더 중요한데 만약에 이제까지 받은 어떠한 수술에 의한 흉터가 좀 넓게 깊게 남으신 분이 있으면 물론 후두부 흉터도 더 깊게 넓게 남을 것입니다. 방금 왼쪽에 보시는 사진이 절개 흉터인데 오른쪽에 비절개 흉터와 비교해서 전혀 눈에 도드라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흉터 때문이 아니고 오히려 6개월에서 1년 정도 지속되는 당김 현상 혹은 4살 같지 않은 무감각 그러한 부작용 후유증을 더 힘들어 하십니다. 네. 근데 이렇게 듣다 보니까 사실 여성 탈모에서 모발 이식 굉장히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보니까 절개식과 비절개를 혼합하는 이 방식을 써야 하기 때문인 것 같은데 그리고 게다가 또 모발도 얇다라고 하니까 정말 그렇죠. 어려울 것 같긴 해요. 그렇다면 우리 절개와 비절개식을 섞어서 하는 소위 혼합식 채취하는 방법은 어떤 경우에 필요한지 좀 자세하게 알려주실까요? 네, 원장님께서 정말 제대로 파악하셨는데요. 보통은 비절개를 우리나라 환자분들은 선호하시죠. 당연히 칼을 대지 않고 예후가 너무 좋고요. 상처가 아무런데 걸리는 시간 일주일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개를 도입하는 이유는 후두부 모발의 상태 때문인데요. 여성분들은 탈모가 일어나는 윗부분뿐만 아니라 탈모를 겪지 않는 후두부 모발의 상태도 선천적으로 좋지 않은 경우가 90% 이상입니다. 그렇다 보니 뽑은 데서 머리가 나지 않는 비절개만으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정말 환자를 위하는 마음으로 절개를 같이 도입하는데 어려운 점은 무엇이냐면 절개, 비절개, 채취 방법에 따른 결과 차이가 없어야 하고요. 그만큼 절개 채취 방법, 비절개 채취 방법 모두 다 오랜 동안 많은 경험이 있어야 한다는 어려운 한계점이 있겠죠. 지금 사진에 보이는 경우가 왼쪽 사진을 보시면은 선천적인 유전성 탈모입니다. 머리카락이 빠지진 않고 가늘어지는데 면적이 넓습니다. 그러면은 많은 모수가 당연히 필요로 할 텐데요. 아무래도 채취하는데 혼합 방식으로 채취하면 후두부에 횡해지지도 않고 절개만으로 하는 것보다는 절개 흉터가 넓어지지도 않으니 아주 안정적이고 안전하게 많은 모수를 채취하여서 대량 이식을 하면 여성 탈모 환자분이 아주 만족스러운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오해가 여성 탈모 환자분들에 대한 모발 이식이 어렵다 보니까 수술이 안 된다 혹은 수술을 하면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다라는 그 정말 오해입니다. 사진 보시다시피 정말 충분히 많은 모량을 이식한다면 결과도 매우 만족스럽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요. 보니까는 굉장히 이렇게 가운데 횡한 부분이 많은데 특히 저는 얘기 들은 게 여성분들의 이 탈모가 시작되면 굉장히 넓은 부위가 생긴다고 들었어요. 근데 그런 경우에 어떻게 이렇게 한 번에 그 많은 양들의 채취가 가능한가요? 뭐 몇천 모다 이런 얘기 저희가 흔하게 들어봐가지고요. 과연 어떻게 하나요? 그래서 사실 아무리 복합식, 혼합식으로 채취를 한다 해도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는 처음부터 2번에 나눠서 계획을 삼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가장 심한 가르마 부위를 1차에 하시고 가르마 좌우 부분을 2차로 하신다거나 혹은 전두부 부위를 1차로 하고 정수리와 가마를 2차로 한다거나 등등 그렇게 2번에 나눠서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다음 사진을 보시면 드라마틱한 비교를 위해서 남성 사진을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만 처음 사진은 모량이 충분해서 저 넓은 부위를 한 번에 가린 경우가 되고요. 두 번째 사진을 보시게 되면은 처음부터 후두부 모발 상태도 좋지 않아서 1차 수술 후와 2차 수술을 보시면 점점 밀도가 좋아지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동영상으로 설명을 드리면은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동영상은
1차 수술 전에 완전 거의 민머리, 대머리에 가까우셨던 분이 네. 2차 처음부터 나눈 수술로 인해서 아주 빼곡하고 촘촘한 모발을 갖게 된 영상인데요. 지금 보시다시피 그러합니다. 마치 감옷 쓰신 것 같은 느낌으로 되게 빼곡하고 촘촘하지 와. 않습니까? 근데 한 번의 모발 이식으로는 불가능할 경우에는 이렇게 두 번에 나눠서 할 경우에는 네, 충분한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습니다. 지금 뭐 보기에는 그냥 정상적인 그렇죠. 분의 어떤 동영상 같은데요. 뭐 네. 저희 모발 이식을 했다고 하니까 너무 자연스러워요. 뭐, 이식을 한 거구나라고 네. 알지 안 그러면 뭐 그냥 원래 정상적으로 굉장히 머리가 정상인 네. 분이다라고 생각을 할 것 같아요. 그런데 또 하나는 이렇게 수술을 하는 거에 어떤 그런 효율, 그러니까 두 번에 나눠서 하든 뭐 한 번에 하든 굉장히 많은 수들을 하게 되면 결국 그게 다 효과적으로 살아야 되는데요. 저희가 흔히 이런 걸로 생착률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과연 이렇게 수술을 두 번에 나눠 하면 생착률은 어떤가요, 선생님? 사실 오랜 경험과 수많은 케이스를 가지고 있는 의료진에게 수술을 받았다면 네. 생착률은 사실 때로는 100% 이상이 나올 때도 있습니다. 무슨 뜻이면 이식 당시에는 태화된 휴지기 탈모의 모낭이라 눈에 안 띄었던 거죠. 카운트를 안 했는데 1년 후에 보니까 휴지기가 끝나고 모발이 성장을 해서 머리카락으로 카운트가 돼서 한 논문에 의하면 121%까지도 와. 있습니다. 네. 1년 후에 짧게 살아있는 걸 생착률이라 하고 네. 5년 이상 장기적으로 이식한 모발이 살아있는 걸 생존율이라 하는데요. 때로는 1, 2년 살아있다가 2, 3년 후에는 죽는 모발 이식도 있습니다. 그 또한 이식 당시에 모낭의 트라우마, 훼손이 있어서 그 생존율이 낮아진 건데요. 그 또한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관리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원장님 관리할 때 뭐 음주라든지 이런 거 좀 조심해야 될 게 있나요? 저 혹시 탈모 관리 말씀이죠? 네네네. 예. 탈모는 말씀드린 대로 유전일 뿐입니다. 아. 금주, 금연, 운동, 스트레스 안 받고 일찍 주무시고 일찍 일어나셔도 진행됩니다. 다른 모든 것은 네. 건강에 도움이 되겠습니다만 아쉽게도 예. 탈모와는 전혀 상관이 없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주변에서 보면은 나는 술도 안 마시고 정말 운동도 열심히 하고 하는 탈모는 계속 된다. 이런 말씀 하시는 분들 많은데 아쉽게도 탈모와 직접적인 연관은 없고 네. 오히려 이제 건강에는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 참고하시길 바라고요. 저는 좀 비싼 샴푸 많이 썼는데 이게 도움이 안 된다고 하루 종일 두피에 들으니 도움이 두피가 되긴 좀- 하는데 그래요. 탈모하고는. 탈모는 직접적인 영향보다는 이게 좀 유전적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더 네, 영향이 있다라고 하니까 뭐 전문의와 상담 꼭 필요할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실제로 여성들의 유전성 탈모 정말 심각한 것 같아요. 특히 여성분들이 이렇게 병원까지 상담해 올 정도라고 하면 저희가 생각한 것보다는 훨씬 네, 심각한 훨씬 더 상태가 심각한 거죠. 아닐까라는 또 생각이 미용적으로 드는데요. 굉장히 여성분들이 관심이 많으시니까 특히 더 그런 것 그러니까요. 같아요. 그동안 아마 정말 많은 스트레스 시달리다가 병원을 찾았을 텐데 이런 분들의 사례는 또 어떤 것이 있을까요? 사실 여성 탈모는 빠지기보다는 네. 오랜 동안 천천히 가늘어지면서 짧아지다 보니까요. 어느 순간 내가 탈모구나라는 걸 겁이 나죠. 그리고 사실 사회적으로 되게 숨기게 되는데요. 이건 제가 직접 겪은 환자분이 아니라 뉴스에서 본 건데 어느 분이 결혼 5년 차랍니다. 근데 남편분은 자기 아내가 여성 탈모 때문에 가발을 쓰고 있는 걸 모르신대요. 그래서 남편보다 늘 일찍 새벽에 일어나서 화장하고 가발 쓰고 준비를 하고 있으면 남편분 만족도가 높았겠죠. 되게 부지런하다고. 근데 남편보다 늘 늦게 주무시는 거죠. 네. 그 기사를 보니까 일단 이게 믿어지지가 않는 거고요. 근데 여성 탈모를 가지신 분의 그 어떤 어려움이, 괴로움이 이 정도였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 난이도가 높으니까 오랜 동안 여성 탈모 모발 이식이 금기에 가까웠거든요. 예. 그래서 탈모 치료를 권해도 수술을 안 권했는데 그 뉴스를 보고 나는 진짜 해봐야겠다라고 생각한 게 한 8, 9년 전인 것 같아요. 그 이후에 여성 탈모 모발 이식에 대해서 많이 진행을 하고 그래서 지금은 정말 안전하고 안정한 그 결과를 가지고 있고요. 한 환자분은 탈모가 너무 오랜 동안 지속된 게 너무 괴로움이어서 그 악몽을 잊고 싶어서 3번 만에 거의 일반인에 가까운 상태로 그래서 모발이 3번 하신 분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렇게 병원을 찾아서 상담받고 그리고 뭐 5년 동안이나 남편한테도 숨길 정도로 굉장히 어려움이 네, 있는 거는 아이고.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성분들이 모발 이식을 받고 싶어하는 분들이 많은데 네. 주변에서 모발 이식을 한 분이 있긴 해요. 근데 네. 이런 분 같은 경우도 병원을 찾아 안 된다는 얘기를 너무 많이 듣다가 그쵸. 겨우 찾아서 했다든지 이런 얘기를 많이 듣는데 네. 아무래도 이제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남성형 모발 이식보다 여성 모발 이식이 조금 어렵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굉장히 좀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요. 원장님 난이도에 좀 차이가 있긴 한가요? 난이도 차이는 정말 많습니다. 왜냐하면 남성형 탈모는 네. 머리가 보통 빠지는데요. 여성형 네. 탈모는
가늘어질 뿐 빠지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정상 밀도니까 그 빈틈이 없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성 탈모 수술은 불가하다. 혹은 결과가 안 좋다고 오해하시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어려울 뿐 불가한 것도 아니고 결과도 매우 좋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의료진이 오랜 경험과 많은 수술 케이스가 있어야 하고요. 동반 탈락. 그러니까 보통 심으면 열모 심어서 면모가 나느냐고 물어보시는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건 한모 심었는데 주변 뭐 열모가 죽는다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네. 생착률보다 중요한 것은 동반 탈락이 유무가 될 것이고요. 반드시 주변모의 방향, 각도, 깊이를 아우를 수 있어야 되는데 마치 사방팔방에서 들리는 걸 서라운드 사운드라고 하듯이 방향도 깊이까지 모두 아우러야 된다고 해서 서라운드 식모술로 이식을 해야만 주변모에 훼손 없는 동반 탈락 없는 이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다음 사진들을 보시면 왼쪽 사진을 보시면 환자분이 병원을 찾았는데 이식보다는 일단 문신을 권했어요. 근데 문신도 적당한 위치로 하면 매우 결과가 좋습니다만 깊이 하면 모발이 더 빠질 수도 있습니다. 이분에게 모발 이식을 실행해서 오른쪽을 보시면 탈모였던 적 기억 안 나실 것 같으시죠? 그 두 번째 사진을 보시면 역시 왼쪽 사진을 보시면 머리카락 빠진 것 없이 가늘어진 건데도 불구하고 거의 뭐 빠졌다고 느낄 만큼 두피가 환하게 보이시잖아요. 근데 이분에게도 주변모에 훼손이 없는 서라운드 식모로 모발 이식을 하면 매우 결과가 좋고 아주 만족스러운 일상생활에 복귀가 가능하실 겁니다. 네. 그 지금 뭐 아까 보여준 것처럼 서라운드 모발 네. 이식 네. 굉장히 또 여성 탈모에 효과가 있다 얘기해 주셨는데요. 네. 그 저희가 근데 궁금한 게 뭐냐면 이런 모발 이식을 하기 위한 어떤 조건들이 있을 것 같아요. 아니면 아무나 가면 이런 모발 이식을 시행할 수가 있는 건가요? 그리고 또 하나는 모발 이식을 받기 위해서 저희가 어떤 준비나 아니면 이런 과정들이 있는지 굉장히 궁금한데요. 네네네. 사실 본인이 선택하시는 것도 중요하겠죠. 마음에 일단 결심을 하셔야겠죠. 근데 이제 올바른 의료진을 찾는 게 중요하겠죠. 왜냐하면 본인이 비용도 적지 않고 마음의 결심을 하고 모발 이식을 했는데 주변모에 훼손이 있어서 수술 전보다도 결과가 안 좋다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수술 위한 준비상을 일단 결심을 하셔야 되는데 그 이전에 앞서서 올바른 의료진을 선택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생방송으로 진행되고 있는 건강 스페셜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지금 저희는 유전형 탈모, 특히 여성형 탈모에 네, 대한 여성형.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네. 아마 탈모 고민 많으신 분들 이제 많을 텐데요. 저희가 일단 여성 탈모라고 하면 또 이제 좀 생착기 지나고 나서 좀 안정되는 시기 이런 몇 개월 정도 걸리는지도 많이 궁금해할 것 같아요. 대략 어느 정도 기간을 잡고 수술하면 좋을까요? 사실 모발 이식의 그 생착기라고 하는 안정기는 열흘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실밥 제거도 열흘 후에, 이식 후에 딱지 제거도 열흘 후에. 네. 그래서 본인은 사실 수술 다음 날에도 일상생활이 가능한데 남들에게 눈에 띄지 않게 수술하고 싶으시면 딱 열흘 정도가 필요하게 됩니다. 단 열흘밖에 네. 안 걸린다고 하니까 조금 더 이제 보시는 시청자님께서도 이런 좀 관심 가지실 것 그렇죠. 같은데요. 열흘 정도만 좀 조심하면 될 것 그렇죠. 같으니까요. 예. 그리고 이게 유전성 탈모라고 하면 이런 여러 가지 중에서 날씨 영향, 왜냐면 최근 환절기 되면서 정말 머리카락 빠지시는 거 많이 경험하셨을 거예요. 네, 그렇죠. 저도 조금씩 빠지는 것 같더라고요. 예, 예. 그래서 이렇게 계절 변화가 혹시 두피 건강이나 탈모에 영향을 주는지 많이 궁금해하잖아요. 사실 두피 건강은 여름에 제일 안 좋고요. 직사광선 때문에. 근데 가을에 낙엽 떨어지듯이 예. 그 이유는 겨울철에 영양분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일조량도 적고 너무 네. 추우니까. 그래서 두피도 겨울을 준비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가 없는 인체에서 머리카락을 털어내면서 에너지를 보호하는 거죠. 그래서 봄에 새싹 나듯이 봄에 다시 머리카락이 파릇파릇 돋아날 거니까 환절기 탈모는 전혀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휴식기 탈모. 예. 네, 맞습니다. 6개월 이내에 회복될 수 있는 휴식기 탈모라고 하니까 지금 머리 빠지는 거는 크게 걱정 안 걱정 안 하셔도 하셔도 될것 되고 같아요. 이제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유전성 탈모라든지 뭐 호르몬 문제, 그렇죠. 노화라든지 스트레스 이런 것 때문에 남녀노소 누구나 할 것 없이 탈모를 걱정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저희가 좀 많이 걱정하는 것 중에 혹시 어떤 탈모 있는지 아세요? 저는 뭐 생각나는 게 없는데요. 예, 보통 여성분들은 진짜 원형 탈모를 걱정하는 것 같아요. 그래요? 왜냐하면 이렇게 뒤에 이게 원형처럼 돼 있으면 그렇죠. 머리를 가리기가 힘들기 때문에 또 정말 스트레스 받으면 많이 생긴다고 하고요. 예, 가발 쓰시는 분들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이런 여성분들한테 특히 돋보이는 원형 탈모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 원인과 해결책은 없는지 한번 좀 낱낱이 알려주세요. 원형 탈모의 원인은 네. 사실 저희도
애매합니다. 또 명확한 원인을 밝혀지진 않았는데요. 스트레스 분명히 원인이 된다고 생각하고요. 국소적인 뭐 감염이라던가 유전적으로 우리 부모님이 원형 탈모를 자주 겪으셨으면 그 아랫분도 원형 탈모를 자주 겪습니다. 근데 일시적이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오히려 스테로이드 주사를 너무 오래 자주 농도 짙게 맞으면 영구적인 탈모가 생겨서 모발 이식을 받으셔야 되니까 그 부분만 주의하시고요. 오히려 아무런 치료를 받지 않으면 99% 6개월 이내 100% 회복이 됩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네. 저희 원장님 이렇게 많은 원형 탈모까지 얘기가 네. 들었는데요. 네. 저희 이런 탈모로 걱정하시는 분들 위해서 한번 마지막으로 꼭 숙제하거나 꼭 주의해야 될 어떤 그런 거 있으시다면 네, 마지막으로 네.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가장 염려스러운 탈모는 유전성인데요. 유전 탈모는 영구적이고 회복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근데 유전은 유전일 뿐이라 특별한 예방책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방할 수 있는 걸 예방하시면 되는데요. 너무 심한 다이어트 하지 마시고요. 근데 저희 한 여성 환자분은 첫 아이를 낳았는데 그 이후에 탈모가 너무 심하게 돼서 둘째를 안 가지시겠대요. 그렇게 이제 절실한 분들도 있는데 글쎄요, 저는 그 부분만큼은 반대입니다. 만약에 탈모가 진행되면 모발 이식 받으실 수 있으니까 출산에 대한 계획은 하시기 바라고요. 잘못된 인터넷 정보보다는 반드시 전문의를 찾아서 상담하시기를 적극 권합니다. 네. 네, 오늘 이제 첫 번째 주제에선 저희가 여성형 탈모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탈모가 의심된다라고 하면 반드시 고민하지 마시고 전문의를 찾을 것을 권장합니다.